유럽과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때리기가 시작돼서 당장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 SAIC 판매량이 8월달 데이터로 65%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에서 현대기아차는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당장 현대기아차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유럽에서 10월달, 12월달에 중저가차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에서 LG엔솔이 전년 대비 78%씩 성장하면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12월달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4680 원통용 배터리를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아마 본격적으로 12월 달에 양산하면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도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첨단 생산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대기아차가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을 완공해서 아이오닉 5를 엄청나게 잘 팔고 있다. 아이오닉 5로 끝나지 않고 아이오닉 9이 SUV로 대기를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10월 6일 일요일 저녁 밤 이제 10시가 넘어갑니다. 좋은 또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최신 업데이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수급, 기술적 분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 구독 모델 관련돼서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올려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자기 공부하는 훈이팬 가족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방식에 대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좀 다양하게 소통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구독 모델은 아마 10월 말이면 오픈돼서 많은 분들하고 조금 유튜브로 다루기에는 한정적이었던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리고 또 특정 기업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그때그때 소위 말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개별 기업 또 개별 업종 또 주식 투자 관련된 아이디어 투자 아이디어 점검 또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해야 될 것들 또 어떻게 보면 저랑 같이 계속 매매 또는 저랑 같이 투자 전략 어떤 투자 원칙 그리고 투자 기준 그리고 저하고 같이 소통하는 좋은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 투자 마을 최종 목표 세웠듯이 그런 공동체 투자 커뮤니티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모델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2차전지 기사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든 이슈체크든 특정 기업의 매수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올려드리는 게 아닌데 계속 투자 관련돼서 어떤 추천주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없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 리딩방이 살아있거든요. 네, 리딩방 가서 보시면 되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하고 이슈체크는 본인이 투자 원칙과 투자 전략과 기준이 있으신 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 투자 아이디어의 참고용으로만 하시는 거지 제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튜브가 그 특정 매수 매도 시점이라든지 어떤 투자 관련돼서 이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구독자분들 참고사항이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점에 있는 것만 올리냐고 얘기하신 분들도 그러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만 분석하는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매도 시점을 고려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리는 게 전혀 아님을 천조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훈련소와 이슈체크에 있는 기업들은 특정 이해관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업 분석 훈련소의 기업은 매수 매도 시점을 고려하거나 매수 매도를 권유하거나 어떤 기업 분석 훈련소가 어떤 특정 종목을 리딩하기 위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요. LG엔솔이 튀르키예, 과거 터키의 최대 2차전지 제조사 미팅 그래서 배터리 협력의 세 판자나 리튬이온 배터리 주도권 두고 NCM하고 LFP의 대결 양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LFP에 여전히 북미에서 우리가 주력으로 하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이 침투율이 북미가 당연히 두 자릿수가 안 되는 대략 6%에서 7% 왔다 갔다 하고요. 유럽 역시도 5%에서 8%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LFP가 중국에서는 70%
비중 넘기 때문에 마치 중국이 워낙 글로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FP가 마치 NCM하고 대결 구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 북미하고 유럽 시장에서 LFP가 얼마나 커지는지 보셔야 돼요. 그런데 LFP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망간리치, 고전한 미드니켈, 다양한 그 대체제들이 25년도에 본격 양산된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하반기에 드디어 분기별 5천억까지 영업이익이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4분기에 흑자 전환, 바닥 찍고 V자 실적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K양극재 3분기에 불황 더 깊어졌다. 부정적인 이슈도 되게 많아요. 언론도 많고요. 여전히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고 4분기 반등도 제한적이라고 보는 데도 있고요. 전기차 화재 때문에 진화하는 배터리. 그래서 LG화학에서 열폭주 방지하는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죠. SKO는 유상증자로 1조 원대 수여를 했고요. 그래서 4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 포스코그룹이 내년 1분기 25년 1Q에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요. 1Q에 리튬 매출이 반영이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장이나 포스코 회장도 혁신 없으면 위기 돌파 못해 역량과 자원과 소재단에서 재점검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전히 고점 대비로는 실적 추정이 가능한 46개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리튬, 배터리 셀 업체 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46%고요. 배터리 셀, 소재, 장비, 리튬 다 포함해서 마이너스 65%고요.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지금 21% 수준입니다. 그 와중에 역시나 인캠, 대주전자재료, DI동일, PNT, 그 다음에 필옵틱스 요 4개의 회사, 5개 회사만 수익권이고요. 다만 고려아연하고 SKC는 2차전지의 모멘텀으로 오른 게 아니라 고려아연은 MBK 파트너스하고의 지분 싸움, 그 다음에 SKC는 반도체 쪽의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2차전지 모멘텀으로 올라간 거는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PNT, 그 다음에 DI동일, 그 다음에 필옵틱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고점 대비 65%, 최고점 대비 65% 평균 빠졌고 1월달 대비해서도 여전히 21% 빠졌으니까 주가가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28% 올라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대형주 단에서 무거운 LG엔솔이 고점 40만 원대에서 크게 안 빠지고 계속 잘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37만 원대, 31만 원 가격대에서 38만 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 조정 일부 받았지만 그래도 37만 원대 가격 유지하고 있다는 거. 양대 산맥 LG엔솔하고 포스코 홀딩스가 잘하고 있고 생각보다 1월달 대비 30% 가까이 빠졌지만 LG화학도 20%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여전히 30%대, 에코프로 BM도 35%대 빠졌는데 상징적인 게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코스닥에서 1등 다시 뒤집었죠. 알테오젠을 제치고.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알테오젠의 시총 1위 싸움이 상당히 재밌고요. 그 다음에 연초 대비 35% 빠졌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온 게 에코프로 머티입니다. 원래 최고점 기준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최고점 기준으로 77% 올랐지만 지금 50한 9%대까지 빠졌지만 에코프로 머티 주가 견조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얘기 안 하는 대주전자재료도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35% 올랐고요. 그 다음에 11만 원대 굉장히 강력하게 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 놈이 계속 세다. PNT도 15% 수익률, 연초 대비 15% 수익대에서 크게 안 빠지고 잘 가격을 지지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아직 못 올랐는데 좀 관심 가져봐야 될 종목들은 당연히 4680 원통용 배터리가 12월 달에 LG에너지솔루션 오창 공장에서 양산되면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니켈 도금광판, TC스틸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도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원통용 배터리 캡 만드는 신흥 SEC 이런 4680 원통용 배터리 관련주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요. 밸류체인 중에서는 최근에 좋아지는 밸류체인이 원래는 삼성 SDI가 계속 좋았다가 지금은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밸류체인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LG엔솔이 중국의 자동차 전문지 첸즈왕이랑 싱크탱크 자동차 리서치 컨설팅에서 이 자국에서도 중국 놈들도 품질 최고 기업으로 CATL이 아니라 LG엔솔을 꼽았습니다.
이거 일주일밖에 안 된 기사인데요. LG엔솔이 중국 자국에서 뽑은 품질 최고 기업 배터리 1등 기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LG엔솔 대단하고요. 한국과 중국, 유럽 배터리 소재 업체들과 중국의 CATL, BYD 모두 주가 강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별도로 튀게 2차전지가 좋은 게 아니고요. 중국 업체들, 유럽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전반적인 반등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트렌드로 2차전지가 좀 주목을 받는다는 거고요. 중국 전기차 판매가 조금 회복이 되니까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7만 위안에서 바닥을 잡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산화 리튬 가격은 9,980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이고환신이 2025년도에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이고환신 정책은 기존에 갖고 있는 휘발유차를 버리고 전기차로 바꿨을 때 보조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유지되면 글로벌 리튬 가격이 지금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산 원가 코스트 밑에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쉘이 리튬 공장을 중단한 겁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2025년까지도 계속 동반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중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2024년 상반기 기준으로 44.7%까지 확대됐는데 요거 관련돼서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관세 때리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44.7%에서 더 확 치고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 다음에 CATL하고 나머지는 EV 에너지, S볼트 같은 경우는 다 듣보잡이잖아요. 얘네가 유럽에서 생산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 CATL이 얼마나 유럽에서 생산을 본격화할 거냐고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때도 데이터 흥국증권 리서치 센터 데이터 말씀드렸지만 CATL이 유럽보다 더 초점을 맞춰서 일단 압도적으로 CATL이 캐파를 가장 많이 늘리는 데는 중국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늘리는 데는 유럽보다는 사실은 동남아입니다. 근데 동남아는 물론 LG엔솔이 현대차랑 합작으로 인도네시아 공장 지어서 지금 거기가 가동률이 막 97%까지 나오고 잘하고 있는데 동남아는 우리 메인 시장이 아닙니다. 삼성, SDI, SK는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유럽에서조차 중국의 전기차 판매율이 6월달에 11.1% 피크 찍고 7월달, 8월달 연속으로 감소해서 8월달에 7.7%까지 감소했어요. 아직 관세에 대한 본격 적용이 시작도 안 됐어요. 그죠? 상하이 자동차, 요거 중국의 대표적인 요 MG 브랜드라는 브랜드가 MG거든요. 상하이 자동차가 46.3%의 관세를 때려맞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판매량이 8월 한 달 동안만 전년 대비 65%가 감소했어요. 본격적으로 관세 때리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니고 이제 결정만 난 거잖아요. 실제 관세가 부과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8월 달에 65% 감소했어요. BYD가 가장 적게 17.4% 적용됐어요. 그래서 BYD보다 항상 IC, 상하이 자동차가 항상 판매 좋았는데 1등으로 올라섰어요. 왜? 관세가 적게 적용돼서. 그 다음에 지리 자동차가 지리는 볼보하고 합작이잖아요. 지리. 길리라고다 지리라고다. 요 볼보 합작 19.9%예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현대기아차가 8.5% 침투율에서 8% 감소했는데 충분히 현대기아차가 1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 상하이 자동차 MG 브랜드하고 요 볼보 합작 지리 것만 빼서도 현대기아차는 10% 이상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는 EV3랑 캐스퍼가 EV3는 10월 달에 유럽에서 캐스퍼는 12월 달에 유럽에서 이제 판매가 시작됩니다. 유럽 최대의 배터리 노스볼트가 1600명을 감원했고요. 폴란드의 배터리 생산 파트너를 모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폴란드의 배터리 생산 파트너를 중국 걸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내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산의 5년간 최고 45.3% 바로 대표적으로 AIC죠. 상하이 자동차 관세 회원권 투표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당연히 중국 업체들이 보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를 최저 관세 17.8% 그래서 17.8% 관세를 때려 맞는 테슬라도 판매량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대로 유럽에서 아까 현대기아차는 오히려 수혜를 볼 거고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오히려 수혜를 볼 거고
그래서 폭스바겐, BMW, 스텔란티스에 들어가는 LG 엔솔 배터리, 삼성 배터리가 당연히 유럽에서 점유율이 삼성 SDI, SK온, LG 엔솔 합작이 유럽에서 46%까지 떨어졌는데 과거의 영광이 60% 이상까지는 아니더라도 55%대 후반까지는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이오닉5가 미국에서 9개월 만에 누적 판매 3만 대 이상을 돌파했는데요. 특히나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PC 첨단 생산세액공제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엄청나게 잘 팔았는데 현대차 조지아 메타플랜트 HMGM에서 2025년형 아이오닉5 모델을 생산하는데 요거 당연히 7,500달러의 첨단 생산세액공제를 받으면 가격이 당연히 싸지고 훨씬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아이오닉5는 미국에서 계속 판매의 증가 모멘텀을 본격적으로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 때문에 원가도 싸지고 차 가격도 싸지고 마진도 좋아지는, 그래서 요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내년 상반기에 양산될 거를 6개월 땡겨서 첨단 생산세 공제를 받으려고 아이오닉 5를 양산했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요. 전기차 SUV인 아이오닉 9이 내년에 양산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연 30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까지 현대차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가 양산되면 이거에 대해서 뭐죠? AMPC, 첨단 생산세액 공제, 현대차 메타플랜트가 그대로 이익으로 수익으로 남겠죠. 또 최근에 현대차 어떻게 하죠? 인도에 지금 IPO하고 있죠. 대략 예상되는 시가총액 규모만 26조라고 합니다. 26조. 도요타가 전기차 하이브리드 잘 팔잖아요. 하이브리드 뭐 압도적인 도요타가 1등이니까. 그래서 벌 때 바짝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기차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건지 2026년에 전기차 1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축소했습니다. 그럼 이 축소한 물량에 대해서 어딘가는 완성차 업체가 수혜를 볼 텐데 그게 GM이 될지 포드가 될지 현대차가 될지 뭐 테슬라가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도요타가 다른 데 캐즘이라고 투자 축소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는데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니까 약간 안주하고 싶은 건지 일단 전기차 계획을 축소를 했습니다. 유럽은 우경화 우려 때문에 신임 집행부, 유럽연합 EU의 신임 집행부 구성이 다행히 친전기차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상당히 안정성을 가질 것이다. 2025년도에 유럽 전기차 판매가 올해는 대략 마이너스 3%에서 2% 안짝, 플러스 나더라도 2, 3%대 성장밖에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연간으로 상반기에 부진한 측면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20%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내년에 훨씬 더 큰 성장이 아주 나쁘게 보는 데는 25%더라고요. 아주 좋게 보는 데는 40%. 그러니까 미국은 평균 3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유럽이 당연히 판매량이 20%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상반기에 25,000유로, 그러니까 3,500만 원 미만 차종이 2개에 불과했다면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는 5배 늘어난 중저가 차가 11개 모델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중저가 전기차 신차가 5배 늘어난 11개 모델까지 확대되고요. 미국이 테슬라가 2025년도에 15%로 성장률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거를 GM과 포드와 현대차와 혼다 등 비테슬라 진영에서 테슬라의 성장률 떨어지는 걸로 완전히 벌크업할 것으로 보여요. GM, 포드, 현대차, 혼다의 평균 성장률이 35%까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LG화학이 엊그제 이제 열폭주 방지 신소재 개발, 열폭주 방지하는 것 자체가 결국 불 안 나게 만든다는 거고, 불나도 바로 수초 내에 꺼진다는 겁니다. 비정상 온도가 되면 소재의 결합 구조를 바꿔가지고요, 전류의 흐름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차단 퓨즈처럼 퓨즈가 바로 화재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는 불꽃 발생이 안 되고 30% 불꽃 발생해도 수초 내로 진화가 끝난다고 합니다. SK온이 10월 달부터 현대차 조지아주 2공장 양산하는 게 요게 뭐죠? 포드 물량을 현대차로 돌린 거죠. 그 다음에 SK온이 각형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하는데 서산 2공장에 2개의 라인을 아마 중국의 지리자동차 공급용으로 각형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중단됐던 포드 에코프로비엠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이 한 달 만에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대부분 중단되거나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기사만 떴는데 굉장히 반가운 뉴스죠.
에코프로비엠, 포드, 캐나다 양극재 합작 공장 한 달 만에 왜 재개됐을까요? 당연히 이제는 내년에 유럽이든 미국이든 성장이 나오면 빠르게 다시 양극재도 지금 리튬 가격 바닥일 때 재고를 쌓아놓고 앞으로의 나갈 물량에 당연히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함이겠죠. 테슬라가 26년에 건식 양극재를 탑재한 4개 4680 신규 배터리를 출시 계획이고요. 20이라는 모델이 C랑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거고요. NC30하고 NC50에는 실리콘 음극재 도입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실리콘 음극재 누가 공급할까요? NC30 미래 세단 사이버 트럭에 적용된다고 하고요. NC50은 퍼포먼스 버전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 재미난 게 테슬라가 4680 테스트 생산할 때 양극재의 80% 손실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극재 관련돼서 테슬라의 물량을 납품하는 LG화학, 그 다음에 LNF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9% 감소한 시장에서는 4,452억을 예상하고요. 하이는 66% 감소한 1,697억. 드디어 올해 하반기에 완전히 실적으로는 바닥을 찍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SK우는 11개 분기 연속 적자지만 내년 상반기 25년 1Q부터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LG엔솔이 12월 달에 드디어 원래 이거 8월 달에서 10월 달 연기됐다가 드디어 12월 달에 다시 이제 확정됐습니다. 12월 달에 4680 배터리 테슬라 쪽으로 대량 양산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테슬라발 4680 배터리 오창 공장에서 양산 스타트할 거다. 4680은 2170보다 에너지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의 상당히 고품질의 고부가가치 원통형 배터리고요. 사이버 트럭의 인도량이 4680 배터리가 본격 양산되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초에 저가 모델 나오죠. 모델 Y 주니퍼. 이 모델 Y 주니퍼에도 4680 배터리가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IBK, 한화, 하나, 유한타, 미래, IM, 키움, 신한증권, 랩들 참고했고요.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 전기차가 잘 팔리냐, 배터리 출하량이 많이 나갔냐가 중요한데 8월달 완전히 최종 데이터가 나왔고요. 8월달 전기차는 144만 대인데 순수 전기차가 90만 5천 대고요. 전년 대비 그래도 다행히 역성장은 없었습니다. 0.1%고요. 다만 하이브리드 PHEV가 52% 증가했고요. 유럽은 전년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왜? 독일 보조금 없앤 것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에서 전년 대비 8월달 데이터, 7월달, 6월달 데이터가 막 마이너스 60%씩 판매량이 감소했거든요. 네, 미국도 14만 6천 대로 전년 대비로는 성장률이 둔화됐습니다. 성장이 못한 게 아니에요.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11.9% 성장했다는 거고요. 중국은 32% 성장하면서 여전히 전기차 쪽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10이 100만 대를 팔면서 전체 중국 포함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탑10이 69%를 차지했고요. 이 중에 BYD가 1등을 차지했고 테슬라가 15만 대를 팔면서 2등, 길리가 11만 대로 3등, 상하이 자동차가 4등, 8등이 현대 기아차고요. 모델 Y가 단일 브랜드로는 가장 많이 팔렸고요. 모델 3가 2등이고요. 3등부터 실, 그 다음에 퀸L, 시걸 이거 다 모두 BYD입니다. 그러면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판매는 43만 대를 기록했고요. 유럽과 북미 합쳐서 글로벌 탑10이 35만 대로 81%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포함해서는 탑10이 69%지만 유럽과 중국을 제외하고는 81%예요. 어마어마하죠. 상위 탑10이. 테슬라가 역시나 1등이고요. 8만 8천 대를 팔았고요. 폭스바겐이 5만 3천 대 2등입니다. 3등이 현대기아입니다. 유럽과 미국 합산 현대기아 3등입니다. 4만 4천 대. 4등이 스텔란티스, 5등이 BMW인데 둘 다 2만 9천 대고요. 유럽과 미국에서도 역시나 모델 Y가 1등이고요. 모델 3가 2등입니다. 근데 이거 눈여겨봐야 될 거. 8월 달에 처음으로 아이오닉 5가 유럽과 미국 토탈 합쳐서 3등을 기록했습니다. 폭스바겐은 ID4를 제쳤고요. 아이오닉 5가 전체 개별 브랜드에서도 3등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 5등도 눈여겨봐야 될 게 EX3라고 해서 요게 볼보입니다. 볼보. 8월달 미국 전기차 판매 데이터 14만 6천 대를 팔았는데 순수 전기차 BEV는 12만 대로 12.2% 조금 더 전체 판매량보다는 상승했고요. 테슬라가 36%까지 점유율이 떨어졌는데 현대 기아차는
9.9%로 미국에서 10%대 두 자릿수 점유율을 기록했고요. GM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점유율이 8.3%까지 올랐습니다. 스텔란티스가 7%고요. 포드가 6.7%, 폭스바겐이 4.5%에서 현대기아, GM, 스텔란티스, 포드, 폭스바겐 모두 국내 3사 배터리를 쓰는 업체가 미국에서 1등부터 5등까지 차지했습니다. 8월달 유럽 데이터 보시면 18만 9천대로 다행히 8월달 데이터는 조금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31%가 감소했고요. 18만 9천대 중에 순수 전기차는 13만 4천대 마이너스 35.9%. YOY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 중에 폭스바겐이 22% 1등이고요. BMW가 10.8%, 테슬라가 10.8%. 원래 테슬라가 2등이었는데 BMW가 2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BMW가 잘 팔린다는 거는 삼성의 배터리 출하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3등이 다임러입니다. 그리고 4등이 볼보, 길리가 4등이고요. 스텔란티스보다 볼보, 길리가 4등으로 스텔란티스를 제쳤습니다. 8월달 전기차 전체 침투율은 21.8%고요. 미국이 10.3%, 중국은 40%가 넘었네요. 유럽이 26.6%. 유럽은 앞으로 이제 2배 이상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고, 미국은 최소 5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달 글로벌 배터리 출하량은 73.9입니다. 이 수치는 기억해두세요. 최소한 한 달에 배터리 전체 출하량이 한 74 정도 되는구나. YOY 전년 대비해서는 14.7% 늘어났고요. 미국의 출하량이 좋았습니다. 23.2% 증가했습니다. 11.1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유럽은 28.8% 감소한 10.7을 기록했는데 최초예요. 미국의 출하량이 유럽의 출하량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11.1, 유럽 10.8, 미국이 최초로 유럽을 넘어서는 정도로 미국의 배터리 출하량이 커졌습니다. 중국은 46.3으로 중국은 여전히 30% 가까운 성장을 했고요. LG엔솔이 전체 글로벌로 8.6으로 YOY로는 5% 감소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럽에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SK온은 3.2기가와트시로 미국과 유럽 합쳐서 17.4% 증가했습니다. 삼성 SDI는 유럽에서 부진하면서 14.6% 감소한 2.3을 기록했고요. 파나소닉 6, 5, 6, 7, 8, 4개월 연속 계속 부진한다. 23% 감소한 3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처음으로 SK온보다도 전체 출하량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CATL은 증가폭이 3.5%, 성장률 3.5% 둔화된 25.3을 기록했고요. BYD가 물론 중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37.8% 증가했지만 BYD가 14기가와트시로 CATL보다는 BYD의 성장세가 상당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8월 달에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출하량이 27.5기가와트시로 전년 대비 4% 정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LG엔솔이 역시나 중국을 제외하고도 유럽에서 부진하는 바람에 10% 정도 감소했고요. SK온은 18.7% 증가한 3.2기가와트시를 기록했고요. 삼성 SDI도 14% 감소한 2.3기가와트시를 기록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부진했어요. 23% 감소했고요. CATL도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출하량에서 25.5%로 큰 폭으로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TL하고 LG엔솔의 월별 출하량 차이가 보통 1기가와트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다시 1.3기가와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8월 달에 미국 배터리 출하량 9.7기가와트시로 23% 증가했는데요. LG엔솔이 3.1기가와트시로 파나소닉보다도 높고요. 전년 대비 미국에서 증가율이 78.5%의 엄청난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SDI는 7% 정도 감소했습니다. SK온도 54% 증가했어요. 그래서 8월달 데이터에 LG엔솔과 SK온의 약진이 상당히 눈부신다. 파나소닉 20% 감소했고요. CATL 미국에서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제 CATL은 미국에서 아예 그냥 매장당해서 그냥 40% 넘게 계속 발도 못 붙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CATL과 관련돼서 미국에서 보안법상 6개 배터리 업체 중에 BYD 해가지고 중국산 배터리 쓰지 마라. 금지 조치 그게 나왔죠. 기사로도 나왔죠. 8월달에 유럽 배터리 출하량은 28% 감소한 10.7인데 LG엔솔이 44%네. 요게 유럽과 미국 합산 데이터를 엄청 깎아먹었어요. LG엔솔이 44%나 8월달에 감소했어요. SK온은 0.6% 감소했고요. SDI도 24% 감소했습니다. 근데 CATL도 31%나 유럽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LFP 배터리 침투율은 유럽이 여전히 5.9%밖에 안 되고요. 미국이 2.5%밖에 안 됩니다.
양극재 9월 달에 잠정 수출액 보면 NCM이 3억 5,660만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4,302억. 전월 대비, 이제는 전년 대비로 보지 마시고 수출 데이터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전월 대비로 보셔야 되는데 5% 정도 감소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NCA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690억으로 전월 대비 3.2% 감소하는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 8, 9, 3분기 합산으로는 NCM이 약 1조 2,264억으로 전 분기 대비해서 4, 5, 6, 5월 달 대비해서 26%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아직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상황은 솔직히 아닙니다. NCA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3억 5,826만 달러로 NCA 같은 경우는 NCM보다는 훨씬 선방했습니다. 마이너스 17% 정도 감소했고요. 영국의 전기차 판매 9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순수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76,000대인데 순수 전기차는 56,387대로 영국에서 드디어 20%대 넘는 성장이 나왔고요. 프랑스 8월달 데이터 보시면 30% 넘게 빠졌어요. 프랑스 8월달에. 근데 지금 프랑스 보세요. 마이너스 6%대로 엄청나게 회복됐죠. 그 다음에 독일이요. 64%인가 66% 빠졌거든요. 근데 독일이 순수 전기차 34,479대로 9월달에 드디어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8.7%. 자, 이런 수치들 바뀔 때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태리가 28.9%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 스페인이 69.9% 증가했습니다. 여기 또 스웨덴이랑 노르웨이 데이터 있거든요. 노르웨이가 드디어 전기차 침투율이 96%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미국이 3분기에 테슬라 인도량 나왔죠. 테슬라가 46만 2,890대로. 이것도 왜 47만 예상인데 너무 적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46만 2,890대가 전년 대비로는 6% 증가한 수준이고요. GM의 약진이 눈부십니다. 32,195대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요. 포드도 23,509대로 12% 증가했습니다. 8월 달에 상당히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배터리 출하량, 전기차의 판매량, 각 나라별 판매 대수. 근데 9월 달에 3분기, 2분기 막바지, 3분기 스타트 끊는 9월 달에도 지금 상당히 데이터가 오히려 8월 달보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 추이 보시면 8월 달에 중국 포함해서 C34.3%, BYD가 18.9%, LG엔솔이 11.6%고요. SK온이 4%,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 4.1%까지 떨어졌고요. LG가 3.1%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5,000 볼 때가 그 피아트 그랜드 판다, 그 다음에 폭스바겐 ID2, 스코다, 현대, 요게 인스터가 아마 캐스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롱 EC3, 이거 잘 팔리는 거고, 그 다음 림모터 T03, 요게 9월 말, 이거 아마 양산 10월 달부터 판매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르노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EV2가 있고요. 르노의 R5가 있고, 쿠파 라발, 요런 11개 넘는 차종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2025년 미국 출시 예정 전기차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북미에서 2025년에 드디어 미국 전기차가 200만 대 판매 시대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유럽도 판매량이 늘어나죠. 356만 대 시장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커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현대기아차 전기차가 이제 2배 이상 팔렸고요. 지금 기아차가 태국에 지금 전기차 공장을 생산하려고, 태국에서 기아차가 전기차 공장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죠. 현대차 미국 전기차 생산 거점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그 다음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서 기아의 EV9 생산하려고 하고요. 엘라바마주의 제네시스 V70 전동화 모델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유럽 주요 판매 모델 LG엔솔, 기아, 벤츠, 르노, 폭스바겐, 그 다음에 SK온, 현대, 기아, 포드, 삼성, SDI가 좀 빈약해요. 그죠? CATL 뭐 들어가냐 봤더니 경쟁사니까 봐야죠. CATL, BMW, 벤츠 이거 박살났죠. 그 다음에 도요타, 르노. 근데 르노, LFP, LG엔솔이 또 가져갔죠. 그래서 사실 의미 있는 거는 BMW하고 폭스바겐 정도인데, 폭스바겐도 사실은 LG엔솔이 꽉 잡고 있죠, 지금. 그래서 폭스바겐 내에서도 LG엔솔이냐 CATL이냐 누가 더 점유율을 뺏어가느냐 또 재밌을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지금 7대 경합주 지지율 격차 보시면 파란색이 해리스거든요. 해리스가 3군데서 앞서고 있고 경합주, 그 다음에 트럼프가 2군데 앞서고 있고 나머지 하나 동률이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 격차 차이가 48대 53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5% 선은 계속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걸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전지 실적 보시면 역시나 셀단에서는 25년도, 26년도 LG엔솔이 매출이 30%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증가하는 거. 달에서도 내년하고 25년하고 26년에 평균적으로 그 100% 정도 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단에서는 역시나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이익 단에서는 성장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올해 영업이 77% 감소하지만 내년에 600% 늘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실적 증가폭으로 보면 내년에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드라마틱할 거로 보이지만 저는 여전히 LG화학하고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LG화학도 이제 사이즈는 내년에 보시면 60조 매출, 올해 한 50조 매출인데 내년에 매출은 60조 매출에 이익이 LG화학도 보세요. 1조 9천억대에서 4조 이익 사이즈, 내년 예후년엔 6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LG화학도 내년에 100% 넘는 이익 증가를 예상하는데 밸류에이션은 에코프로비엠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적자인 LNF나 코스모신 소재보다 월등히 싸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이익 사이즈로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하는 거는 에코프로비엠이지만 여전히 LG화학과 포스코이 가장 매력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에도 기관 수급이 계속 꾸준히 잘 들어오고 있어요. 연기금 40만 원대 주춤한 상황에서도 연기금이 사고 있고요. 사모펀드도 사고 있고 수급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 수급이 계속 좋은 상황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거든요. 팔고 있는데 저는 수급은 포스코홀딩스도 계속 좀 연속성을 보이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면 철강에 대한 좋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철강에 대한 좋은 얘기. 그러니까 좋은 얘기라기보다는 철강에 대한 회복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철강에 대한 회복세 플러스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해서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되고 중국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면 그 철강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포스코홀딩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25년도에 리튬 매출이 얼마나 반영될지 상당히 궁금하고 그거를 밸류에이션에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간은 5천억 넘게 지금 연초부터 여전히 플러스 순매수고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드디어 8천억 정도 샀는데 계속 사다가 최근에 좀 팔고 있는데 그래도 보험 투신하고 연기금이 산다는 게 좀 인상적이고 대주전자재료도 11만 원대 최근에 바닥권에서 뭐 한 15% 올라왔는데 기관에서 계속 사고요. 다만 외국인이 매수세가 좀 주춤하긴 한데 그래도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하죠. 에코프로입니다. 와, 에코프로 기관이 상당히 최근에 다시 사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요. 그런데 에코프로도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요거는 포스코홀딩스 공매도 순보유잔고인데요. 많이 줄었어요. 0.39로. 0.39고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 보여드리는 거는 공매도 잔고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굉장히 상승 탄력의 여력이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퓨처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3.51% 엄청나게 남아있죠. 순 보유 잔고 대비 3.51% 남아있고요. 에코프로는 더 많이 남아있어요. 4.13%.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4.04%. 그래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공매도 잔고 순 잔고 대비 비율 따지면 상당히 이 공매도가 아직 청산이 안 된 상황이다. LG 에너지 솔루션 바닥권에서 올라와서 옆으로 기고 있지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세요. 이거 241선. 24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이 거의 90%입니다. 몇 개 안 돼요. 241선 위에 있는. 1년 평균 가격보다도 밑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어떤 상태죠? 역배열 상태인 거죠. 그래서 241선 위에 있는 것만 또 찾아보세요. 그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당연히 LG는 최근에 주가가 강하게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면서 241 위를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전자재료도 241선에서 여전히 그 위에 가격대에서 견조하게 버티고 있죠. 물론 이 11만원하고 13만원대 매물대는 많아요. 근데 13만원 매물대를 돌파하면 여기 또 매물대가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12만원하고 13만원 매물대 강하게 돌파할지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죠.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거 뭐죠? 전액이죠. 전액 해외. 어떤 분이 이거 전액 왜 해외는 솔브레인 아니야? 그거 몰라서 제가 솔브레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 전액 관련돼서 이것도 바닥권에서 지지하고 지금 241선 안 깨고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솔브레인하고는 또 주가 모습이 또 다릅니다. 자, 엔캠이에요. 당연히 엔캠도 참 그 241선 이탈할 때는
항상 기회를 주면서 반등이 나왔고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90% 이상이 2차전지에서도 240일 밑에, 그러니까 241선을 돌파를 못하고 바닥권에서 회복이 전혀 못 되고 있는데 이렇게 그 위에 있는 종목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네, 덕산테크피아도 전의 모멘텀이잖아요. 저 같으면 엔캠은 당연히 주가 부담이 돼서 투자를 안 할 것 같고, 전액의 모멘텀이 유효하다고 보면 당연히 솔브레인 홀딩스나 덕산테크피아나 동아기업. 근데 동아기업도 보니까 241선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져왔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나 배터리 셀단이나 장비업체나 다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건 맞는데, 바닥권에 올라온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덕산테크피아도 241선 안 깨고 그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2차전지 이제 최종 정리해드리면, 캐즘의 단계가 아니라 당장 정부의 유럽의 정책, 미국의 정책 모멘텀으로 회복세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거고요. 유럽과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때리기가 시작돼서 당장 유럽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상하이 자동차 SAIC 판매량이 8월달 데이터로 65%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럽에서 현대기아차는 점유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당장 현대기아차의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이 유럽에서 10월달, 12월달에 중저가차가 쏟아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미국에서 LG엔솔이 전년 대비 78%씩 성장하면서 파나소닉을 제치고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엔솔은 12월달에 게임 체인저라고 불릴 정도로 4680 원통용 배터리를 테슬라 물량을 받아서 아마 본격적으로 12월 달에 양산하면 미국에서 배터리 출하량도 견조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의 첨단 생산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현대기아차가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을 완공해서 아이오닉5를 엄청나게 잘 팔고 있다. 아이오닉5로 끝나지 않고 아이오닉 9이 SUV로 대기를 하고 있다. 삼성 SDI도 1년 넘게 양산을 당겨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받기 위해서 삼성 인디애나 코모도 공장을 올해 말에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장 올해 말에 양산해서 내년에 실적 반영돼서 첨단 생산세액 공제 기준으로는 한 7,800억 사이즈가 들어올 거로 보이고요. 첨단 생산세액 공제 LG엔솔은 내년에 2조 5천억이 넘는 첨단 생산세액 공제가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튬은 지금 가장 생산 원가를 싸게 맞추는 데가 앨범알인데, 앨범알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생산 원가 코스트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국의 CAT의 가동 중단이 말해주듯이 여기서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기존의 리튬 생산을 엄청나게 늘리려는 업체들이 자금 조달, 펀딩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원가를 깎아먹는 수준. 리튬 생산하는데, 재련하는데, 가공하는데 돈이 안 되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급이 조금 드라마틱한 수준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게 실제 오늘 일요일인데 토요일날 주가가 10% 이상 급등했어요. 그래서 리튬의 상황이 지금 탄산리튬 선물 가격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수산화 리튬은 9,980불 수준에서 멈춰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춤하고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LG엔솔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양극재단이나 음극재단이나 동박단이나 이런 수급의 확산세가 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 이슈 체크 꼼꼼히 보시고, 본인이 갖고 계신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나오거든요. 그것도 제가 꼼꼼하게 리뷰해드리고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모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슈 체크가 아니라 재미난 개별 기업 분석 아이디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밤늦은 시간에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